2025년 6월 5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2일차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 오후에 이제 새날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개표 방송을 하러 갔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일찍 자거든요. 근데 8시까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당선 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12시까지 가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신줄 잡아야겠다. 그래서 새날 스튜디오에 가서 아임굿도 때려 먹고, 그리고 변희사 정변님이 사다 놓은 커피도 막 마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이제 개표 방송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왔는데, 문제는 카페인 덕분으로 개표 방송은 잘 했습니다만 잠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 보고 해야 되니까 뭐 오전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수요일 새날 방송 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는요, 딱 36시간을 눈을 똘망똘망 뜨고 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도 이제 막 커피를 때려 먹고 바카스 먹고 막 그랬죠. 다행히 이제 집에 와서 어제 한 6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속된 말로 눈깔이 막 빠질 것처럼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현충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쉬잖아요. 제가 원래 주식시장 쉬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내일 현충일 휴장은 그냥 좀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생활들, 대통령으로서의 생활들 같은 것들을 막 이제 기사를 찾게 되는데, 가장 좀 열받았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날 피로용 같은 것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민생 극복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2022년 3월 10일인가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신라 호텔에서 몇십억씩 돈을 쳐들여서 피로연을 열었죠. 그 기사부터 약간 좀 빡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제가 웃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속도를 국민과 언론이 못 따라가서 네거티브를 못한대, 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가 좀 웃었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효과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막 하루에 막 2%, 3%씩만 오르다 보니 어느새 2,800포인트 초반까지 와 있습니다. 종목들은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저도 이제 잠 못 잔 상태에서 이제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긴 하는데, 제가 지금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 하루 동안 주식시장이 쉬어간다라는 그 소식이 그 어느 해보다도 저에게 굉장히 반갑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 못 올려드렸죠. 아마 이제 현충일 쉬고 그리고 주말 보내고 일요일 지나면 아마 다음 주 되면 제가 이제 페이스를 좀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돈다방 미쓰리 전해드리지 못했던 부분 좀 사과 말씀드리고, 대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제 이재명 효과 때문에 증시가 붕 한번 뜰 거다. 그리고 뉴욕 증시 잘 버텨주고 있다. 대신에 트럼프가 중국과 통화한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통화한대, 뭔가 되게 잘 된대 라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건가? 대화가 되나? 트럼프는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과연 받아주나? 그리고 설령 둘이 통화를 한다고 해도 무역 협상이 뭐 바로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중요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좀 쉬어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한 쥐어준만큼은 조금 이렇게 좀 없어지더라고요.
자, 대한민국 코스피 지금 2,800포인트 초반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새날과 인연이 됐던 그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예상됐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저 멀리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아, 저것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능력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은 윤석열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외국인들이 2022년 1월 달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를 반납했고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달러 약세라는 재료도 있고요. 단지 인생이나 주식이나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이대로 바로 가진 않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지금 미국이 잘 버티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독재 시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독재 때 우리나라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서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뉴욕 증시는 약간 멈춘 상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이 잘 버텨주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문용어로 기저효과, 조금 노골적인 표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때 우리나라만 오르지 못했던 그 부분이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쭉쭉 빵빵 3,000포인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즐기는 건 즐기되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대신 제가 얘기하는 부분,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3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6월 3일 화요일, 6월 4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이틀 연속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릴 텐데요. 6월 3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51, S&P 500이 0.58, 나스닥이 0.81%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화 기대감입니다. 지금 이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버티는 거예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4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 구인 건수 3월달 720만 건이었는데 4월달 739만 건으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19만 건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 710만 건인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증가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좋으면 경제 좋다며요. 그죠? 그래서 이날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고 구인 건수가 증가됐다? 뭐 그닥 그렇게 경제 지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갑자기 6월 4일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금리 결정 관련돼서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정해진 지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꽂혀 있어요.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런데 경제 지표는 좋지 않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꽂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무역 관세보다 더 중요한 경제 상황을 지금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리 대응을, 통화정책 대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미국 경제 상황의 발목을 분명히 잡을 겁니다. 자, 리사쿡 연준 이사는요,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는데 관세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하고 있는 거죠. 자, 7월달 FOMC 금리 동결 확률이 73.3%였고요. 자, 이날 이슈.
백악관 대변인이 조만간 정상 간 대화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제네바 무역 합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이 반응을 하긴 했어요. 미국이 최근 1년의 부정적 조치를 도입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백악관이 양국 정사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확인하는 부분인 거죠. 자, 미국이 이렇게 중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고 중국이 그냥 개씹은 게 아니라 니네가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둘이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티키타카 하는 걸 보니 둘이 대화를 하겠네. 이런 기대감이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6월 4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합니다. 다행인 거예요. 자, 여러분, 뉴욕 증시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죽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만 가지 못했던 그 부분이 지금 열심히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월 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2% 하락, S&P 500이 0.01% 상승, 나스닥이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한대, 뭔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트루스 소설에 중국과의 협상은 험난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기대감이 약화됐다. 미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됐느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5월 달 걸 보면 전월 대비 37,000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봤어요. 뭐라고요? 37,000이요? 혹시 앞에 일자 빠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진하게 나온 거죠. 물론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이렇게 부진하게 나온다고 해서 6월 6일 날 발표되는 고용부 지표가 똑같이 부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라는 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한 고용 보고서 전월 대비 37,000명 증가된 부분은 2023년 3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고요. 시장 예상치 11만 5천 명의 상당히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ISM 5월달 서비스 PMI 지표가 4월달 51.6이었는데 5월달 49.9로 기준선 50이 깨졌다. 이거 미국 경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장 예상치 52보다 하회했고 기준선 50을 깬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 ISM에서 발표된 5월달 서비스 PMI 지표만 있는 게 아니라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5월달 서비스 PMI 지표도 있습니다. 그건 53.7이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 52.3보다 오히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5월달 서비스 PMI 지표를 두 곳에서 발표하는데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 PMI 지표는 잘 나왔는데 오히려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못 나온 경제지표, 기준선 50을 깬 경제지표를 들이대면서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함인데 지금 연준은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다시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갈구기 시작했죠.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금리 선물 시장에서 7월달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전일 75.6에서 69.9%로 하락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동결 확률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인하 확률이 살짝 올라갔던 얘기겠죠. 그리고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 인하 확률이 전일 24.4에서 33.1로 상승합니다. 자, 지난번에 6월 2일 월요일 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4월 2일 발표했던 것만큼 무역
관세 정책이 심하지 않다면 연준의 정책 금리는 향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내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고 나오니까 올해 12월 75bp 인하 확률, 그러니까 12월 달에 75bp를 인하한다는 게 아니라 12월 달까지 결론적으로 75bp 정도 인하될 거라는 확률이 지금 33%로 전일 대비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 원인은 뭐냐? 6월 달에 뭐가 있다고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에 이제 가까워지니까 금리 인하 충동질을 하는 거죠. 경제가 부진하다라는 것도 수면 위로 올리고,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의 관세 전쟁으로 금리를 인하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미국 경제지표 부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는 바로 6월달 FOMC를 향해서 니네 금리 인하할 생각 없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당장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또 7월달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 이슈를 땡기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금리 인하 이슈를 땡기는 이유는 똑부러지게 우리 미국 경제 졸라 안 좋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해야겠어요 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지금 부진한 걸 보니 금리 인하 이슈를 좀 끌어내야 될 것 같아. 거기에다가 지금 어닝 시즌도 이제 끝났고 이슈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이슈를 끌어내기 위해서 경제 지표를 수면 위로 올린 거고요. 지금 뉴욕 증시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트럼프는 주가 하락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난 4월 초에 관세 전쟁 중국 향해서 세 자리 때리다가 주식시장 흔들리는 거 보고 쫄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과 대화할 수 있다 뭐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또 어려운 거야.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중국이랑 대화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시진핑이 받아줘서 둘이 대화를 하던 통화를 하던 러브레터를 주고받던 그런다고 무역관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 덥석 트럼프의 통화를 냉큼 넙죽 받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강대강이 붙어서 미중 무역 관세 전쟁 2라운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트럼프가 확 주먹을 한 대 날렸는데 중국이 씩 웃으면서 싹 피했거든요. 지금 기싸움에서 중국이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결코 쉽게 밀려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윤석열 정권이 말아먹은 대한민국 현실 때문에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동안 올라가지 못하고 2300포인트를 벅벅벅벅 기었던 그 시간을 지나 2300포인트는 이제 바닥이구나 라는 인식이 확실히 졌고 그 기대감으로 2500까지 올라오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2800까지 올라온 상황. 그 모든 것에는 뉴욕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든든한 힘이다. 요게 지금 주식시장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건 이번에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2800포인트 가면서도 대형주만 올라가기보다는 종목들이 굉장히 골고루 잘 움직입니다. 종목 장세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제가 컨디션이 돌아오질 못해서 그래도 이렇게 잠 못 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그나마 버티는 거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났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진 않습니다. 단지 뭐 방송이나 아니면 주식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고갈돼서 그렇죠. 어쨌든 기분 좋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2일차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6월 6일 금요일 날 오늘 밤에 잠 좀 자고요. 그리고 내일 조금 오늘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목요일 뉴욕 증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올라오고 있고요. 단지 흥분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